유럽은 긴축 2라운드라고 그랬어요. 미국은 추가 인상 준비라고 그랬어요. 불과 몇 주만 하더라도 뭐 금리가 거의 끝났니 어쩌니 얘기가 했었죠. 근데 제가 그때 뭐라 그랬어요. 절대 지금 매스컴 나는 이대로만 간다고 생각하지 마라. 우리는 그보다 더 심하게 간다고 늘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해야 된다. 늘 그렇게 얘기했죠. 역시 그렇게 갑니다. 1년 동안 금리 인상에서는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는답니다.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는다는 건 무슨 얘기냐? 실질 소득이 줄어들어서 더 가난해진다는 뜻이에요. 이것이.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는 거. 이 잡히지 않는다 이 뜻이 무슨 뜻이냐면은 그 나라의 경제 성장률보다 좀 더 낮게 인플레이션이 가는 것을 잡힌다고 얘기하고 경제 성장률보다 예를 들어서 경제 성장률이 2%인데 물가가 3% 이거는 무조건 더 가난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1인당 국민소득이나 기타 등등은 박근혜 정부 시절 때보다 더 가난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물가가 잡아야 되니까 경기가 부서지는 걸 눈으로 우려하면서도 무조건 금리를 유지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중국은 경기 회복이 너무 더디고 전체적으로 물가가 너무 폭등은 아니니까 기준금리를 내려버리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어느 한쪽을 택하든 금리를 높은 쪽으로 기준 잡든 아니면 금리를 내려서 경기를 살린다고 하든 어느 한쪽은 분명히 힘들고 지치고 그렇게 분명히 보이지 않는 어려움이 오게끔 되어 있어요. 근데 그 보이지 않는 어려움이 누가 오느냐? 역사 고금을 막론하고 가난한 사람이 와요. 서민이 오지 부자가 오지는 않아요. 서민이 오지. 금리를 계속 높이 유지해서 경기가 무너지고 경기가 침체가 돼도 서민들이 어렵고요. 금리를 낮춰서 경기를 회복해도 물가가 높으면은 역시 서민들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가난한 사람들은 어렵다라고 보시면 돼요. 인상 자재 압박에도 이게 뭐냐 물가 좀 그만 올리지 마라 좀 내려라 하면서 기재부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료품값이 줄줄이 오른다. 이 이야기는요. 인플레이션이 생각만큼 제가 누누이 얘기했듯이 쉽게 안 잡힌다. 쉽게 그렇게 잡히는 게 아니다. 고로 금리가 하루아침에 뚝뚝 떨어져서 2%로 갈 거라는 생각하지 마라. 몇 년에 걸쳐서 금리가 내려올 거라고 생각을 해야지 절대로 쉽게 안 된다. 그 이야기는 금리 금방 내려서 돈이 더 많이 풀려서 금방 부동산이 오를 것처럼 생각하지 말아라. 그거는 중남미 100년 만의 가뭄 이것도 문제예요. 기후재난이잖아요. 아르헨티나 곡물 수출 급감. 이렇게 되면 곡물 가격이 또 올라가요. 그럼 또 인플레이션이 더 오래 유지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적인 이상기후, 전쟁 이런 것들도 언제든지 물가를 자극해서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서요. 그만큼 가격, 인플레이션이 높은 가격을 유지시킬 수 있어요. 유지시킬 수 있어요. 이 유지시킨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고금리 시대를 더 오래 가져갈 수밖에 없다는 걸 의미해요. 부동산 시장을 보면은 내 집 마련에 대한 적기는 올해 3, 4분기다. 한경 부동산 전문가 100명이 설문조사를 했는데 이렇게 나왔더라. 라고 얘기 나왔어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저 개인적인 거는 반대요. 절대로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서울 집값 거래량이 반등됐다 이유. 첫째, 실거래가 지수가 올랐다. 아파트 거래량이 늘었다. 주택 구매력 지수가 늘었다. 이 거래량 반등 이 5가지 중에 3개나 갔으니까 올 3, 4분기는 매수 타이밍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반면에 얘는 또 다르죠. 미분양 주택이 전국적으로 가장 많다. PF 부실 가능성까지 가지고 있다. 전세 가격이 계속 하락하고 했다. 전세 가율이 50%까지 급락을 했다. 지금 이 강남구 같은 경우는 강남 3구는 지금 40%에서 45%예요. 역사 우리가 지금 부동산 시장을 수십 년 보더라도 전세 비율이 적어도 8, 90% 가까이 근접했었을 때 70%를 월등히 높아갔었을 때 매수가 이루어지면서 바닥을 다지고 올라갔지 전세 비율이 40에서 45%를 가지고 아파트가 다시 반등하고 치고 올라간 거는 아직까지 본 적이 없어요. 이게 입주량이 많아서 회복이 어렵다. 차액이 총 24조.
9만 가구 전세 보증금 빚내도 못 돌려준다. 이거 전부 다 위험한 요소들이에요. 위험한 요소. 근데 지금 이것도 실거래가 지수라는 거 하는 거는 가격이 한두 달, 두세 달만 오르면 지수는 올라가요. 그걸 가지고 지속적으로 간다라고 못 본다. 아파트 거래량 당연히 반등을 한다라고 저도 얘기했어요. 근데 그거는 전고점을 돌파하는 게 아니에요. 떨어진 걸 반등하는 요소에 불과하다. 올 하반기도 그러겠죠. 그 다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 다음이.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다음은 주택 구매력 지수 얘도 마찬가지예요. 가격이 떨어졌으니 우선은 주매력 지수가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요. 이렇게 현재가. 그러나 얘가 반등이 되면 얘가 다시 올라가요. 올라가면은요 다시 떨어져요. 마찬가지. 이거 순간적인 지금 현재 상황만 딱 나눠놓고 이렇게 판단하는 거는 저는 옳지 못하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다. 그래서 아파트 회복 상승률 집주인들 매물 내는데 보세요. 아파트 회복된다니까 연초보다 한 30% 물건을 더 내놔버리는 거예요. 공급 물량이 앞으로도 나올 물량이 많아요. 향후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는 저 개인적인 시장은 굉장히 아파트에 대해서는 부정적입니다. 분명히 반등 시장이에요. 제가 누누이 얘기를 했듯이 반등 시장이지만 이거는 최고점보다 더 올라가는 지속적인 반등이 될 수가 없다. 이거는 절대 안 된다. 이게 지속적으로 반등이 되려면은 첫째, 우선 금리 자체가 거의 정상 궤도까지 내려오는 과정이 필요하다. 적어도 과정이 있어야 된다. 둘째, 전세 가격 비율 자체가 올라서 매매가 떨어지든지 전세가 오르든지 해서 전세 비율 자체가 70에서 80% 이상씩 올라가야 된다. 그래서 갭 투자가 쉬워야 된다. 이게. 그러기 위해서 또 세 번째는 또 하나는 뭐냐면은 경제가 장기적으로는 살아 있어야 된다. 네 번째는 인구도 장기적으로 늘어나야 된다. 과연 우리나라가 그렇게 쉽게 될 수 있는 상황이냐? 지금은 어느 것 하나도 장담할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다. 지금은 무엇이 됐든 투자를 할 때 안정적인 투자가 굉장히 중요하지. 묻어놓는 투자는 결코 쉽지 않다. 묻어놓는 투자라도 틈새 시장에 작은 금액으로 묻을 생각을 해야지 많이 묻는 몇 억씩 묻어두는 그런 투자는 지양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분명히 반등을 하고 있는 시장이지만 이 반등이 지금 사야 된다. 주택을 사야 된다라고 저는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나머지 상황들은 여러분들이 필요한 만큼 세미나 시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세미나를 화요일 날 그리고 토요일 날 합니다. 여기는 평일 날 오실 분은 화요일 날 미리 예약을 하시고요. 또 토요일 날 오실 분들도 미리 예약을 하시면 됩니다. 방금 마치 우리가 지금 다뤄야 될 건 뻔하죠. 부동산 시장 흐름. 시장 흐름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지금이 왜 그러냐. 과거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런 거. 그 다음에 금리가 이런 시장 흐름에 영향을 주는데 이런 금리는 어떤 흐름을 갖고 있느냐. 이런 것도 봐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시장 내에서 정부가 어떤 정책을 생각하고 있느냐. 이런 정책은 왜 그런 정책을 써야 되느냐. 그리고 근본적으로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행동을 해야 갈 수 있느냐. 이런 것들 위주로 들어가야 돼요. 세미나는. 그리고 개인적으로 궁금한 사항들. 이게 전부 해결이 될 거예요. 제 세미나 오시면은 여러분들이 전부 해결이 될 거다. 그래서 누누이 얘기하지만 무료 세미나고 세미나 오셔서 해결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앉아서는 절대 답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꼭 드립니다.